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는 어디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답을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서울교동초등학교. 자, 우리나라에 이런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었던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95년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했던 교육에 관한 특별조서로서 이를 교육 입국 조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말, 늘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교육 목표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덕체의 교육을 당시에도 중요한 강령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가 중흥의 강력한 인재를 양성한 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 아래에서 근대적인 교육이 1895년 시작이 되었고, 그를 위한 행정기구로서 학무아문이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히 초등학교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의 역사는 1895년 소학교령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정말 이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이 130여 년간의 우리의 초등교육의 역사는 그 명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소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었고요. 5년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06년에 와서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연한이 4년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자, 그랬다가 1922년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을 하게 되면서 일본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6년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것이 쭉 유지돼 오면서 1941년도에 와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명칭이 쭉 유지되다가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일제 잔재를 없앤다라고 해서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큰 특징은 지금 오늘날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로 하는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51년도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중학교라는 명칭으로 중고등학교가 통칭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4년제였다가 해방 이후에 6년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 고등학교령이 이어지면서 남학생 경우는 4년제고 여학생은 3년제 이렇게 성차별이 한때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작은 소학교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이것이 1906년에는 보통학교,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왜? 이제까지는 양만 자제, 세도가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모두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통학교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자, 여기 일본인들을 위한 소학교가 바로 이 심상소학교였는데 1926년도에 오게 되면은 아예 명칭이 심상소학교로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예사로운.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인 내용들은 찾아 배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1년도부터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세웠는데 여기서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제강점기에 충량한 일본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한국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제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1996년에 오늘날의 명칭인 초등학교로, 그래서
96년도 이후부터의 세대를 흔히 초등학교 세대라고 부르고요. 그 이전의 세대를 국민학교 세대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도 이 명칭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학교의 경우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배우는 내용들이 보다 좀 심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소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이 심상과 3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신, 오늘날의 도덕이 되겠죠. 도덕이나 윤리, 독서, 작문, 습자부터 산술, 체조를 기본으로 했고요. 여기에 추가 과목으로서 오늘날의 한국지리에 해당되는 지리와 역사, 또 외국어에서의 한 개 이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과에서도 이런 것을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배워지면서 여기에 추가 과목이 이루어지는, 결국 이 심상과에 비해서 고등과는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편제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이 우리나라 최초에 설립되었던 관립학교 중에 하나인 관립교동소학교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1906년에 오게 되면 관립교동보통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통 교육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교육은 쇄도가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립학교의 하나의 특징은 이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쇄도가 자제들을 위한 교육으로 처음 시작되었던 황실학교의 성격을 띄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근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의 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범학교, 오늘날의 서울 교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범학교가 세워지고 그 부속으로 소학교가 1894년 9월 18일 날 지금 운영군 가까이에 광무국 자리에 개교를 하게 되면서 이 황실학교가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동소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대단히 높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학교로서 오늘날의 서울교동초등학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관립소학교들이 속속 1895년 7월 19일 날 이런 소학교령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워진 많은 학교들 중에 교동을 필두로 해서 제동, 이현동, 수화동, 정동, 매동, 미동은 지금 서대문 쪽에 있는 미동, 어의동, 안동, 경교, 주동, 양현동, 양사동 등 당시의 지역명을 딴 이런 학교들이 속속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인 학교라는 것은 이런 4대문 안에 집중해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이 초창기에 세워진 초등학교들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바로 제일 먼저가 바로 1894년에 세워졌다는 교동초등학교가 되겠죠. 지금도 이 교동초등학교는 운영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서 오늘날은 서울교동초등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날의 효제초등학교가 바로 처음 시작은 관립 양사동 소학교로부터 출발을 했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위치는 지금 효제동에 위치했었고요. 이것이 어의동 보통학교로 개칭이 1903년에 됐었다가 1941년도에 경성 효제공립국민학교로서 오늘날의 효제초등학교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들 수 있는 학교가 북촌의 이 제동에 있었던 관립제동소학교가 되겠고요. 이 제동소학교가 오늘날의 제동초등학교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직단 북쪽에 있었던 관립매동소학교가 되겠고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서울 매동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학교들의 전통이 쭉 유지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가 이러한 황실 학교로부터 소위 보통 학교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어이동 보통학교 졸업 사진이 되겠고요. 이 학교는 처음에 양사동 소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이동 보통학교로 1903년에, 그러다가 1941년에 효재 국민학교를 거쳐서 오늘의 효재 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효재 초등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매동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수여되었었던 상장과 임명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4학년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고 1학기 학력이 우등하였기에 다 왼쪽에 상품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묵, 연필 같은 것을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품으로 수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종이하고 이런 가는부터 묵에 거쳐서 연필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임명장도 부급장, 지금의 부반장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런 임명장이 수여가 되었고요. 2년 보통학교의 경우도 수업 증서라는 것이 1학년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이런 임명 수업 증서 같은 것도 당시에는 발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보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동 초등학교가 당시 제동 소학교로 개칭이 되기 전에는 관립 계동 소학교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몇 개 학교로부터 출발했지만 1932년도에 이 사대문 안에 설립되었던 학교들을 표시해 놓은 표를 보게 되면 이런 표들이 있는 것들이 다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수한 점들, 까만 점으로 보시더라도 이 사대문 안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면 결국 사대문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야만 됐었던 시절이 바로 일제강점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내에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1926년도에 116개였던 학교가 1940년대는 200개가 넘게 이렇게 서울에 집중되게 학교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근대적인 교육의 시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최초의 초등학교는 바로 관립교동소학교로부터 1894년 9월 18일 날 개교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